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공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오늘 광주 전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종 심사 결과와 함께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광주 전남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대상 선거군은 전략 공천 지역인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17곳입니다. 한 팀당 10분 정도 진행된 면접에서는 주요 정치 현황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후보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직접 어필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공을 들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먼저 보신 그 후보자님들께 여쭤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한 뒤 곧바로 종합심사에 들어갑니다. 적합도 조사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이번 관문을 통과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설 명절 연휴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주고.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이 31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개별 통보 역시 설 이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하위 평가자로 분류되면 경선 득표수의 최대 30%가 감산되기 때문에 공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보 가운데 일부는 탈당 후 신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수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 원에서 법률에 규정된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시민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 2차 회의를 열어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양 구봉산 정상에 건립되는 랜드마크 조형물의 작가가 선정됨에 따라 작품 디자인 설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최근 구봉산 명소화 조형물 디자인을 위해 세계적인 작가와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5명의 저명한 작가가 제출한 9개의 작품 가운데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와 IN 아키텍트사 컨소시엄을 조형물 설계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디자인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10월 설계가 끝나면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랜드마크 조형물은 포스코가 생산한 제품과 기술력으로 제작돼 광양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노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해 90일 가까이 파업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재단이 자금을 동원해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어 최근 광주지방노동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이사장에게 돈을 받아 새로운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고백을 취재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은 수천만 원을 지원해 병원의 또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내부자의 진술뿐 아니라 돈이 오간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 운영비를 온조하는 행위니까 금액은 단돈 10,000원도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주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재단과 갈등 관계에 있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1월 임금 삭감 등 부당노동 행위로 재단을 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병원의 행정원장이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일을 노동청과 보건의료노조에 폭로한 겁니다.
병원 재단 측이 현금까지 지원하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병원 행정원장은 재단 이사장인 은모 씨가 자신에게 노조 설립 비용으로 직접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날 4시 30분경에 학원 IC 근처 지나서 그때 돈을 받았고요. 대부분이 90%가 5만 원이고 만 원권이 100장. 이렇게 받은 돈은 현재 새롭노조 위원장인 김모 씨에게 전달됐고 며칠 뒤 새롭노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돈을 받았던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재단 측의 횡포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막 직원들 잘라버리고 급여를 그렇게 해버리고 이 부분은 전혀 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제가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을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병원 재단 측은 노조 설립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김 씨는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무근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재 시립1요양병원 재단 측은 적자를 이유로 4월에 병원 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최근 폐원을 결정한 시립2요양병원과 달리 시립1요양병원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의 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실국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국 김 생산량 55만 톤 중 전남이 42만 5천 톤으로 80%를 차지하지만 김 수출액은 전체 30%도 못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역간척 등 새로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본 결과 전남도 실국 간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고흥에서 온기 나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나눔과 봉사의 성지 소록도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첫 자원봉사 온기 나눔 워크숍이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눔과 봉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온기 나눔 캠페인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소록도 천사들이 생활했던 고흥에서 행사가 열린 겁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와 소록도 이야기를 통해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소개하는 걸로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나눔 문화의 확산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소록도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곳입니다. 두 간호사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은 온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분의 투철한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행사 참석자들은 국립소록도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문하고 오는 5일부터 일반에 개방되는 소록도에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고흥군이 정부에 건의한 나눔연수원 증축 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 국비 지원이 확정된 시점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고흥군은 2026년까지 3년 동안 17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 마리안느 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연수원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도 이곳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을 대한민국 온기 나눔 교육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눔의 온기가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마리안느 마가렛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기념 공간과 대규모 연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째 국비 지원을 건의해왔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의 정신이 깃든 소록도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가 올랐고 전남의 경우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수 망마 경기장 안에 게이트볼장 보조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570제곱미터 부지에 게이트볼장과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망마 게이트볼장과 함께 총 5면이 운영됩니다. 광양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정장을 대여해줍니다. 18세부터 45세 청년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광양 청년꿈터에 방문하면 재킷과 셔츠, 블라우스 등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일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약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주말 내내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지역에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순천의 아침 기온은 3도, 여수와 광양 4도, 고흥 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9도, 고흥 10도, 순천, 광양 1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공동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수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